네, 안녕하십니까. 말로 푸는 소소한 일상 말소영입니다. 요즘 증시 과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식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게 코인 시장까지 번져서 상당히 코인이 많이 올라가 있는, 모두가 다 흥분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저 또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꾸준히 제 갈 길 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시장에 대한 과열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는 과열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늘 사면 내일 오르기 때문에 투자한다.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을 투자한다. 라는 전 세계의 어떤 그런 흥분의 어떤 열정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감돌게 되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엄청난 M2 통화의 확대,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재정 정책이 원래로 따지면 이렇게 가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미국은 미국이죠. 지금은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쯤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것 같죠. 2024년의 초, 2024년의 초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확대 정책을 쓰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좀 더 심해지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거 과열됐다, 이렇게 돈을 막 쓰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날선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식을 한번 좀 봐볼게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주인공이죠. 4조 달러 시가총액의 신기록을 세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멈출 줄을 모르죠. 예전에 90불, 86불까지 떨어졌었네요. 만약에 이때 샀다면 그냥 말 그대로 100%가 오른 겁니다. 이렇게 단기간 4월이었죠? 4월이었는데 지금은 7월입니다. 그러면 거의 3개월 만에 100%의 수익률이 나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가 좀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풀린 돈이 엔비디아에 들어갔지만 엔비디아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겐 현금이 생긴 게 되는 거죠. 즉 그 사람들이 또다시 현금을 쓸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주식들이 많이 올라버리면 시장이 되게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과열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과열되어 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과열되어 있다라는 부분보다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렇게 오늘 넣으면 내일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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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국에 지금 요 몇 달을 살고 있잖아요. 이 몇 달을 살면서 사람들은 학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과열된 양상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 주식을 좀 바라보자면 오늘은 오늘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방향성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300불 언저리에서 지금 뭔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누가 그려놓은 보라색 선인지 모르겠지만 수렴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언제까지 오면 살 거냐라고 물으면 모두가 다 요 선을 얘기를 합니다. 한 220불까지만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강한 회사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가 인도량이 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봐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6인승 모델을 출시한다라고 예고를 했네요.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요인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워낙 변동성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막 투자하는 어떤 그런 주식은 아닌 것 같고요. 꾸준히 모아가는 주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인공, 와, 팔란티어입니다.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는, 벌써 150불에 도달했어요. 올타임 하이고요. 예전 고점이죠. 예전의 고점을 아주 가볍게 빵 뚫어버렸죠. 지금 더 위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는 족족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상승세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보이고요. 야, 정말 이때 갭상승을 하고 올라갔던 요때 이후로 이 뭔가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아준 것 같습니다. 요때 팡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한번 크게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 조정을 받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서 매집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또 좀 더 떨어졌을 때 이때도 매도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때 매집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수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어진 것 같고요. 나스닥 100, S&P 500까지 들어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핫한 코인을 한번 봐보죠. 와, 진짜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8만 불에 있었던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지금 12만 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50% 수익이에요. 여기서 50%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강한 양봉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은 상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코인 투자가 위험하다, 아니다 라고 여러 가지 방향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인을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과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목처럼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코인의 가장 큰 단점이자 아킬레스건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뭐 상승에 관련된 뭔가 내용을 공유할 수도 없는 부분, 즉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가 많이 사면 오르고요, 누군가가 많이 사지 않으면 내려가는 그런 부분의 코인이다. 이게 어떤 신종 화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신종 화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전 좀 부정적이고요. 화폐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어떤 대체 자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때 샀어야 되는데 못 샀네요. 너무너무 아쉽네요. 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네요.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간다는 분도 계십니다. 요게 박스권이거든요. 요 박스권을 10만 불에서 11만 불 사이에 박스권을 상당히 그렸었는데, 이때 매집 큰 장기 플랜으로 하시는 분들은 10만 불에서 11만 불 사이에서 많이 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전부터 이렇게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무엇이든 팔아야 돈입니다. 수익률이 10,000%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팔아야 돈이기 때문에 각자 투자는 각자 판단의 몫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도 되게 핫한 시장이에요. 이 0.5불에 머무르던 XRP죠. 리플이라는 하나의 알트코인의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시가총액이 큰 건 비트코인이고요. 그 두 번째로 큰 건 이더리움이고, 세 번째로 큰 게 리플이라는 코인인데요.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인데 진짜 어마어마하죠. 2.1불, 2.2불 정도?
뭐 그냥 2불이라고 칠게요. 2불에 대한 어떤 저점을 확인을 명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8번까지 2불에 대한 명확한 타점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3불까지 갔기 때문에 50%입니다. 50%. 리플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2불에서 많이 사셨을 것 같고요.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이때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이 바닥일 때 엄청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 뭐 떼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네요. 알트코인 잘 가고 있고 이 XRP 그 리플에 대한 방향성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되는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알트코인의 네 번째 시총을 가진 솔라냐라는 코인입니다. 왜 유명해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시총 4위인 건 명확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큰 코인들 중에 제일 안 오른 애가 얘고요. 뭐 아직 오를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야, 이런 하락. 와, 280에서 10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코인의 힘입니다. 솔라냐는 반등하지 못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보시면 그렇게 그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약간 S&P 500을 보는 느낌이고, 솔라나를 보면 야,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테슬라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올라갈 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땐 또 이렇게 급하게 떨어집니다. 야, 이런 거를 어떻게 투자하죠? 좀 무서워요. 제가 봤을 땐 되게 무섭습니다. 되게 무섭고 지금은 그냥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다르네요. 비트코인과 이 리플과 솔라냐의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무겁다. 딱 봐도 차트가 되게 무거워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무겁다라는 느낌보다는 올라갈 건덕지를 찾지 못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솔라냐는 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정말 야수의 심장이 아닌 이상은 참 투자하기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살짝 넘어왔네요. 그리드 쪽으로 살짝 넘어왔고, 보통은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긴 숨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여기 있을 때는 좀 팔고, 또 이렇게 와서 한 요쯤 오면 또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물론 여기 있는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한다. 인생 길고 투자의 기간은 길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차트를 아까는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움직임을 보시면 이 정도의 상승세다 라고 보여요. 상당히 급하게 상승을 했고요. 또 한 번 급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는 어떤 느낌인데, 이걸 조정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뭐라고 봐야 할지, 눌림목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빵 터졌었잖아요. 여기도 빵 터졌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눌림목을 하다가 또 빵 터질지, 아니면 빵 터지고 이렇게 해서 축 했다가 다시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지, 이런 부분은 아직 모르겠는데, 이렇게 크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사는 사람들, 이게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아무나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차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11만 불이죠. 11만 불에만 사도 11만 불에만 사도 뭐 상당히 잘 사는 거다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때 사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파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만 불, 원래 11만 2천 불이었네. 11만 2천 불만 해도 이걸 뚫을 때만 샀어도 상당히 큰 돈을 벌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야, 진짜 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하락할 때는 또 무섭게 하락은 하긴 해요. 근데 하락보단 상승이 더 세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뭐 이때 뭐 더 있네요. 와 진짜 뭐 5,000불일 때도 있었네요. 5,000불 뭐 이럴 때 있을 때 이렇게 했다가 요거를 견뎠어야 돼요. 요거를 한번 견뎠어야 되고 요걸 한번 견뎠어야 되는데 요거를 견딘 분들은 진짜 한 2년 가까이를 이 바닥에서 견뎠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계속해서 매집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은 정말 승리를 만끽하셔도 되는 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투자는 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 그리고 너무 영끌 투자, 대출을 받아서 하는 투자 이런 건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엔비디아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170불입니다. 170불까지 간 엔비디아에게 축하의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고맙습니다.